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쿄의 아침은 평소와는 다른 기이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어요. 도시의 분주한 거리는 미세한 떨림과 고무 같으며 인공적인 냄새로 갑자기 혼란에 빠졌답니다. 오랜 전설 속 경고와 감춰진 비밀들이 어느새 현대의 현실과 충돌하는 듯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침묵과 시민들의 불안 속에서 숨겨진 진실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의 어느 아침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옆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노트는 품에 꼭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도시는 이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순간순간을 담아내고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걷다 보니 발 밑에 땅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때때로 느껴지던 지진의 떨림과는 달라서 마치 대지가 뭔가 비밀을 전하려는 것만 같았어요. 또한 공기에는 전에 맡아본 적 없는 고무 같고 인공적인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또 다른 작은 지진일까요? 라는 의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냄새는 지진과는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암시 같았어요. 호기심을 따라 그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좁은 골목과 분주한 시장 거리를 지나며 저는 언제든지 이상한 단서를 포착할 준비를 하며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번화한 중심지에서 벗어나자 도쿄의 익숙한 소리와 광경은 점차 배경의 웅성거림으로 섞여들었어요. 마치 비밀이 숨겨진 또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소박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곳은 걱정 가득한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 노신사 나카무라 히로시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오랜 옛날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비슷한 냄새가 퍼지던 때가 있었고 그 냄새 후에 엄청난 지진이 닥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는 늘 구전되는 경고와 민담에 대해 조금은 회의적이었지만 오늘 거리에서 경험한 사실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결연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저는 도쿄에 왔던 이유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비밀 속으로 저를 끌어들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머릿속이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책상에 앉았어요. 카메라와 노트를 앞에 펼쳐놓고 오늘 겪은 모든 기억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땅, 이상한 냄새, 그리고 히로시 씨가 과거를 회상하며 보여준 진지한 눈빛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저는 이 단서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신비한 일본의 한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상한 징후들이 더 위험한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인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창밖의 고요하고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누군가 경청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어요. 기자로서의 제 일이 이렇게 모험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저는 숨겨진 비밀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하고 어스름하게 빛나는 도쿄의 거리를 걷다가 저는 에이지 미야모토라는 친절한 시민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고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분은 곧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아요. 라고 에이지 씨께서 낮고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 큰 지진이 닥쳤을 때 아무도 대비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에이지 씨가 전한 이야기는
제가 목격했던 이상한 냄새와 작은 떨림과 맞닿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한국 전통의 옛 이야기, 그리고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자연의 경고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에이지 씨께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 퍼진 조용한 소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연이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들 해요. 라고 설명해 주실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순간의 진실을 온전히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에이지 씨의 슬픈 눈빛과 긴박한 목소리,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희망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불안함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제 기사에서는 그날의 이상한 냄새와 미세한 떨림이 불러일으킨 기억과 두려움을 담았어요. 히로시 씨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포함해 에이지 씨가 전한 한마디 한마디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권력의 숨은 싸움에 관한 것임을 저는 확신했어요. 글을 쓰면서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옛 속담이 생각났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게 다가온 에이지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것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때 저는 다른 나라나 옛 전통에서 도움이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을 적으며 저는 책임감과 결연함이 넘치는 마음을 느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중요한 사실들이 다시는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하고 어스름하게 빛나는 도쿄의 거리를 걷다가 저는 에이지 미야모토라는 친절한 시민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고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분은 곧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아요. 라고 에이지 씨께서 낮고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 큰 지진이 닥쳤을 때 아무도 대비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에이지 씨가 전한 이야기는 제가 목격했던 이상한 냄새와 작은 떨림과 맞닿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한국 전통의 옛 이야기, 그리고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자연의 경고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에이지 씨께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 퍼진 조용한 소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연이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들 해요. 라고 설명해 주실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순간의 진실을 온전히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에이지 씨의 슬픈 눈빛과 긴박한 목소리,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희망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불안함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제 기사에서는 그날의 이상한 냄새와 미세한 떨림이 불러일으킨 기억과 두려움을 담았어요. 히로시 씨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포함해 에이지 씨가 전한 한마디 한마디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권력의 숨은 싸움에 관한 것임을 저는 확신했어요. 글을 쓰면서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옛 속담이 생각났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게 다가온 에이지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것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때 저는 다른 나라나 옛 전통에서 도움이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을 적으며 저는 책임감과 결연함이 넘치는 마음을 느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중요한 사실들이 다시는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의 재난 안전 시스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 접한 정보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실용적인 시스템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저는 재난안전센터라는 특별한 시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센터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건물 모형, 안전지대가 표시된 지도, 심지어 대피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비까지 갖춘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마치 아이들이 웃으며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학교와 동네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아이들이 튼튼한 책상 아래에 숨은 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훈련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감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느꼈어요. 또한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는 기술의 역할이 컸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안전지대로 안내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뜨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치 늘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건축 기준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건물들이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첨단 공학 기술을 사용해 지어졌어요. 겨울철에도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단열 시스템 덕분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도 함께 고려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재난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연의 변덕 속에서도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고 느꼈어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일본이 지진 기술로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의 시스템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이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 정부는 재난계획과 세부 지침을 철저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언론과 관계자들은 솔직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을 공유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솔직한 재난 안전 소통을 칭찬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이는 자랑스러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쌀쌀한 어느 저녁 한국의 전문가들과 영상 통화를 통해 그들의 재난안전센터 운영 방식을 직접 듣게 되었을 때였어요. 한 전문가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각종 훈련과 안전장비 그리고 긴급 알림 시스템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큰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모두가 안전을 위해 함께 힘쓰는 약속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희망과 감동을 느꼈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단순한 기술적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끼고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일본에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국의 용기와 실천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알리고자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재난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보들을 토대로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만을 보도하는 기자가 아니라 희망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전하는 기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기사에서는 지진 발생 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안내하는 메시지,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되는 대피 훈련의 생생한 모습 등을 쉽고 따뜻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도쿄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첫 기사를 작성했어요. 모든 단어마다 한국이 보내준 빠르고 명확한 안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재난안전훈련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기사는 점차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어요. 평범한 교사, 상점 주인, 학생들까지도 재난 대피 훈련과 안전한 소통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며 직접 문의하는 이메일과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어요. 에이지 미야모토 씨 역시 정부의 침묵에 실망했던 마음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었다며 어쩌면 우리도 한국에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네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보도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두려움을 지식과 협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로시 나카무라 씨도 제 기사를 읽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단순하지만 깊은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 후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접수하고 자체 재난 안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국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그들의 재난 안전 방안을 설명하는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마치 오랜 침묵이 깨지고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마리나와 함께 그 회의에 참석하며 모든 순간을 녹음하고 기록했어요. 회의장은 정부 관계자, 지역 지도자,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오른 한국 전문가들은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기적인 대피 훈련,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속한 알림, 그리고 안전한 건축 설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에 이해의 빛이 스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미소를 지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한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는 항상 지진에 대비해왔지만 이웃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마리나와 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전문가, 안전 관계자, 그리고 직접 대피 훈련을 경험한 시민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었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기록된 대화들은 한 장면 한 장면마다 희망과 단결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지역사회가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을 기사에 담기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하는 글을 작성했어요. 단순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안전을 도모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 지역 사회 지도자로부터 당신의 보도가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큰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제 보도가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마음들의 작은 불씨를 지폈고 결국 모두가 함께 더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어요.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서 또 한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로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단결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두려움 대신 지식이, 불확실함 대신 준비가 자라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회의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따뜻한 관심과 협력 속에서 꽃피운다는 것을요. 기자로서 제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지혜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저는 진실과 희망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